지금 우리 집에도 있을지 모르는 이 간식 때문에 이미 10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목숨을 잃고 6000마리 이상이 신장이 망가지고 원인조차 모르는 희귀질환을 앓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더 소름 돋는 건 미국 식품의약국 FDA조차 끝내 원인 물질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뻐서 주고 건강하라고 준 간식이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간식 10가지와 간식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지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간식까지 전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 간식 때문에 우리 아이 잃을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이런 반려정보 혼자 다 찾기 힘들잖아요. 구독으로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한 정보 매주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식 코너 가면 예쁜 핑크색, 노란색 간식들에 먼저 손이 가죠. 그런데 강아지는 색을 거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알록달록한 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강아지 입장이 아니라 사람 눈에 맛있어 보이게 하려고 넣은 거죠. 이런 합성색소 성분들은 아이들 피부 가려움이나 눈물 자국의 주범이에요. 아이가 유독 몸을 긁는다면 지금 먹이는 간식 색깔 꼭 확인해보세요. 이거 알고 나니까요, 저는 이제 간식 고를 때 우리 애가 좋아할까 보다는 이걸 내가 매일 먹여도 괜찮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희 분리 이가리 때 선물 받았던 가죽껌 매일 하나씩 먹던 시절인데요. 눈물 정말 심하죠? 알고 보니 이 하얀색을 만들려고 표백제랑 화학 접착제를 쓴 가죽껌 때문이었어요. 아, 그때 깨달았죠. 간식은 씹는 시간보다 먹고 난 뒤 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분리처럼 눈물 터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껌을 씹다 말랑해지면 꿀꺽 삼켜버리잖아요. 그게 장을 막아서 장폐색으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아이 배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구토를 한다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말랑말랑한 간식 솔직히 너무 편하죠? 훈련할 때도 좋고 외출할 때도 좋고, 그리고 말랑하니까 소화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촉촉함을 유지하려면 소르비톨이나 글리세린 같은 수분 유지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장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서 아이 변냄새를 지독하게 만들고 설사를 유발해요. 우리도 큐브형으로 생긴 말랑한 간식을 며칠 먹으면 바로 설사하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설사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랑한 간식들 칼로리는 은근히 높은데 활동량은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체중이 조금씩 늘면 제일 먼저 부담받는 게 바로 뒷다리 관절이에요. 특히 소형견들은 슬개골 쪽으로 바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리가 슬개골 탈구 말랑한 간식은 정말 필요할 때만 보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강아지 간식 중에 유포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있을까요? 몇 년 전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특정 유포 간식을 먹은 강아지들 사이에서 희귀한 신장질환, 판코니 증후군이 집단으로 보고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더 무서웠던 이유는 정확한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단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산 치킨 오리 유포를 먹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병은 신장이 당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병인데요. 평소보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거나 소변량이 심하게 늘고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니에요. 신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알게 된 이후로 100% 원육이라고 해도 원산지와 제조 과정이 명확하게 적힌 제품만 고르게 됐어요. 보양식으로 사료 위에 날계란 톡 깨주시는 분들 많죠? 노른자는 정말 좋은데 날인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날인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아지 피부와 털에 중요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계란을 자주 먹는 아이들 중에는 털이 푸석해지거나 피부가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요. 익혀만 주시면 돼요. 그럼 최고의 저칼로리 단백질 간식이 된답니다. 곡물 알레르기도 없는데 왠지 그랜프리가 더 고급 같아서 사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곡물 대신 만두콩이나 렌티콩을 과하게 넣은 제품들이 문제가 됐어요. 이 콩들이 심장 건강에 꼭 필요한 타우린 흡수를 방해해서 심장 근육이 늘어나는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곡물 알레르기가 없다면 고기 함량이 높고 밸런스가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게 훨씬 안전해요. 강아지가 뼈 씹는 거 보면 참 즐거워 보이죠? 하지만 익힌 뼈는 수분이 다 빠져서 돌처럼 딱딱해졌다가 씹는 순간 매우 날카롭게 갈라져요. 그게 아이 식도나 장벽을 찌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아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배를 아파하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본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씹는 즐거움은 안전한 천연껌으로 대신해주세요. 그럼 대체 뭘 믿고 사야 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뒷면 첫 번째 단어를 보세요. 지금 간식 하나 들고 뒤집어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줄에 닭가슴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 그건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성분표는 짧을수록 좋아요. 재료가 한 줄이면 최고, 3줄 안쪽이면 합격. 간식은 원재료에 가까워야 안전하니까요. 수입산, 가금류 부산물 같은 애매한 말 대신 국산 닭가슴살처럼 확실한 원산지를 밝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조국이 명확하고 관리 기준이 보이는 제품 위주로 구매하면 되세요. 캡처해 두시고 간식 살 때 이 3가지만 보면 실수할 확률 확 줄어듭니다.
사실 우리 집 냉장고에 최고의 간식들이 다 있어요. 단호박보다는 설사와 변비에 도움을 주는 간식이에요. 오이는 수분 함량 96%로 물 안 마시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간식은 없죠. 당근 브로콜리는 눈 건강과 항암에 최고예요. 생당근을 주면 다음날 똥에 당근 조각이 그대로 섞여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강아지들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주실 때 살짝 익히거나 갈아서 주시는 게 좋아요. 지방을 제거한 육류를 삶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직접 고기를 건조기에 말려서 주는데 분리가 너무 좋아해서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염분만 잘 제거한 부화채는 부담 없는 단백질 간식이에요. 물에 충분히 불리고 장가시 확인 후 건조기에 말리거나 프라이팬에 수분만 날려주면 너무 좋은 간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만들어주는 간식이 하나 있는데요. 누령견이나 관절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물을 잘 안 마시는 강아지들한테 특히 좋아요. 사료에 조금만 넣어줘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트키 홈메이드 간식, 바로 7,900원으로 만드는 닭발 육수예요.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요. 깨끗이 씻은 닭발을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냄비에 물을 붓고 한두 시간 정도 푹 삶아주세요. 식힌 후 껍질과 콜라겐만 발라낸 뒤 기름기를 제거한 육수와 함께 큐브에 얼려주면 끝이에요. 산책 후 간식 대신 주거나 사료 위에 올려주면 관절에 좋은 콜라겐과 글루코사민이 가득한 보약이 완성되는데 음수량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 여기에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쳐서 같이 갈아 넣어주시거나 먹일 때 오메가3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건강과 기호성에 가성비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 간식 안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정성 들여서 관절 관리를 해도 이 습관 하나를 그냥 두면 관절 관리는 사실 밑빠진 독의 물붓기예요. 바로 소파랑 침대에서 하는 점프예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몇 번이나 소파를 뛰어오르고 뛰어내리는지 한번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10번, 20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짧은 점프 한 번 한 번이 슬개골에는 전부 충격으로 쌓여요. 소형견 기준으로 소파 높이가 사람으로 치면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하루에 수십 번 365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관절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희 분리는 9개월 때 왼쪽은 2기 초기, 오른쪽은 2기에서 3기 사이에 슬개골탈구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꾸준히 해주고 매트도 깔아주고 영양제도 먹이고 무리하지 않은 산책에 거기에 관절과 근육에 좋다는 간식 위주로 챙겨줬는데 왜 자꾸 다리를 드는 걸까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매일 반복되는 그 짧은 점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고르려고 보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슬개골 탈구인 우리 아이가 사용하기에 어떤 계단이 좋을까? 딱 이 4가지만 봤어요.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슬라이드형인가? 왜냐하면 계단형은 한 칸씩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는데 슬개골 탈구인 아이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가 확실한지, 소파와 침대 높이에 딱 맞는지, 마지막으로 오르내릴 때 흔들림 없이 탄탄한지. 처음엔 솔직히 점프만 줄어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스스로 계단으로만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1, 2주 정도 지나니까 점프로 인한 충격이 없어져서인지 집안에서 다리 절뚝임이 싹 사라졌어요. 9개월의 슬개골 탈구 진단을 받았지만 3년째 수술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점프를 막은 거예요. 분리처럼 슬개골 탈구인 강아지나 소형견을 키우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슬개골 탈구 악화를 막아준 이 계단 정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건강한 간식 그리고 안전한 환경, 이 2가지만 잘 챙겨도 우리 아이들 관절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프고 나서 관리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분리와 저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